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역대급 사연들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제 사연 또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한번 써볼까 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대리님이 열렬하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구애로 저희는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어요. 회사에서도 워낙 자상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사실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만났을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회사 사람들은 저희의 연애를 모르고 있던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오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결혼? 갑자기? 아직 나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 연애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커리어 좀 쌓고 싶어서 그래. 여윳돈도 덜 모이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 그때까지 잘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년 정도 만나본 걸로도 부족해? 회사에서 연애 전에도 나 겪어봤잖아. 어려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내 가정 꾸려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마 넌 이 마음 모를 거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내 프로포즈 받아줄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홀어머니와 여동생만이 가족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괜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던 것은 사실이니까 1년 더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남자친구는 가족애가 굉장히 깊은 남자였어요. 홀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서 그런지 본인의 가족에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참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워서 굉장히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분이야. 우리 정말 잘하자. 알겠지?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하지? 너희 가족은 완전체니까 조금 이해가 필요할 거야. 그럼 힘드셨겠다.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해. 내가 결혼해서 자기처럼 잘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혼식 그냥 파티 형식으로 스몰 웨딩 하면 어떨까? 외국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스몰 웨딩 좋지.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뭐 알아본 건 있어서 그래? 파티 형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나도 좋아. 아니 그리고 혼주석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혼자 쓸쓸하시잖아. 이해하지?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남자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엔 혼주석 없이도 결혼식을 한다지만 저도 외동인지라 부모님이 결혼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남자친구에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자 남자친구는 굉장히 상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삼촌 계시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외동이라 아무래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한부모 가정도 많은데 뭘. 혼주석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섭섭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한다, 정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자기야말로 그건 이기적인 거지. 내가 어머님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만의 결혼식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이 합류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이렇게 혼주석 없애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이해해줬으면 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아휴, 일단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할 수 없지. 생각보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양보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끼리만 하는 결혼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계셨기에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잦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이 합쳐지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에 축하를 불러준다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축가를 불려준다고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심 축가하는 선물 겸 결혼 선물로 좋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비 시누이는 축가를 하는 조건을 걸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친오빠 결혼식에 먼저 축가를 불러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대가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축가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건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축가 부를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기도 하고 오빠 결혼식 축가는 꼭 제가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언니만 괜찮다면 제가 축가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처음이라 떨리긴 하지만. 어머, 저야 너무 좋죠. 아가씨가 축하해 주시면 더 기념도 되고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잘 부탁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축가하거나 그러면 좀 선물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놨는데 이 가방 어때요? 어차피 언니 시집 오면서 선물 하나 해줘야 하니까 이 가방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시누이가 보여준 가방은 에르메스에서 판매하는 670만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방 사진을 보자 좀 놀랬고 저의 형편에 너무 과분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축가는 좀 내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가뜩이나 돈 나갈 때가 많기도 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남자친구여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저걸 요구하는 걸 보자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죠. 오빠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 그래. 까짓것 한번 사주지 뭐. 주가도 해준다는데 안 그래 자기야? 해줄 수 있지? 어? 어, 아가씨,
아가씨 아직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너무 과한 가방 같지 않아요? 사실 여유만 되면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요. 조금 더 무난한 가방으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헐, 제가 축가까지 해준다는데 지금 가방 하나 못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이 에르메스 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가방 저도 매보지도 못한 건데 여유가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됐어요. 아, 기분 나빠 진짜. 기분 좋게 축가도 해준다고 직접 말까지 했건만 언니 참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네요? 기분이 잡치다뇨. 아가씨,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상 안 될 것 같아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까진 없잖아요. 예비 신우의 말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 더 당황하게 한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우이를 달래면서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생 제 울타리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깼거든요. 아유, 오빠가 사준다니까. 언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오빠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알겠지? 응, 알겠어. 근데 언니, 진짜 기분 나쁘긴 했어요. 남의 호의를 무슨?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실망했어요. 네? 아니, 자기야. 나도 어이없다. 이게 뭔지. 내가 뭐가 돼, 그럼? 아가씨, 저도 당황스럽네요. 됐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에이, 자기까지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가 동생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지. 참 자기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둘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리고 자기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나 먼저 갈게. 이 얘기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저렇게 나오자 남자친구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정말 이별할 생각으로 말이죠.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제 앞날이 어떨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무턱대고 회사에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걸 주변에 흘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지도 못하게 말이죠. 더더욱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남자친구한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하루였어요. 아니 상희 씨, 김대리님이랑 사귄다며? 어머머,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다 들었어. 아, 우리 감쪽같이 몰랐잖아. 축하해. 김대리님 너무 다정하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치?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났대? 너무 축하해. 청첩장 꼭 주고. 네? 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뭐 결혼은 아직 염두만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대리님은 식장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뭐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겠지. 어쨌든 너무 축하해. 1호 결혼 커플인가? 아, 네,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거지만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별을 할 판에 저렇게 회사에 소문이 나버리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참 어이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사랑하는데 앞날을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왜 오픈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실망한 거 알아? 이런다고 못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동생이 어리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봐주고 키웠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진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가방 문제도 내가 딱 잘라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김인호가 아니라 이인호다. 어? 아, 제발 한 번만. 솔직히 자신 없어, 정말. 당신 너무 가족 과잉보호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도 솔직히 의문이야. 절대 안 그래. 네가 우선이지. 일단은 가족은 챙겨야 하니까 그런 거지. 아,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어? 제발. 남자친구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은 무마가 되었어요. 시댁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즈음 점점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철이 너무 없더라고요. 완전 철부지 그 자체였어요. 지금 글을 쓰고 보니 결혼 전에 참 많은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라는 시그널. 하지만 그땐 참 남자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상희야. 오늘 집에 좀 들를 수 있니? 인호랑 같이. 인호가 연락이 안 되네. 보고 싶은데. 너랑 있는 거지? 네? 아, 네, 오늘 회사 끝나고 들릴게요. 인호 씨 지금 회의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아유,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따 들려라. 인호 좋아하는 거 잔뜩 한다고 꼭 전해주고. 알겠지? 끝나고 같이 와. 네, 어머니. 저희 도착하면 7시쯤 될 거예요. 그쯤 거의 다 가서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따 뵐게요. 그렇게 일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네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불편했지만 애써 혼자 키우신 분이니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과하다 느낄 때쯤 남자친구도 그게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또 못마땅해 하면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장가 보내는 아들 독립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너 살 빠진 것 좀 봐라. 아유,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니? 결혼하면 그래도 상인이가 잘해줘야 하는데, 알겠지? 아, 네. 뭐 주말이나 이럴 땐 잘 해줘야죠. 평일엔 아무래도 같이 일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우리 이노 뭐 먹고 다니라는 건데? 너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여자라면 원래 다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아, 엄마는 무슨?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나도 같이 해야지. 나도 이 집에 있을 때 엄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뭐? 아, 나랑 얘랑 같니? 너 참말 섭섭하게 한다. 벌써부터 마누라 편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엄마 너무 속상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쩜 지 마누라 된다고 엄마 앞에서 감싸는 거야 뭐야? 상이 너 아주 좋겠다. 아니 뭐 어머님 속상한 거야 이해는 하죠. 그래도 그냥 요즘엔 같이 하는 추세니까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무슨 가치야? 엄연히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 너 굶기지 마. 그리고 너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말고. 엄마는? 왜 자꾸 그래? 아유, 우리 엄마 마음도 여리고 나만 보고 살아서 과하다 또. 상이 놀라겠다. 그만하셔요. 과하긴? 엄마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상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 걱정이 많아. 남자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분은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홀어머니라 걱정은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상견례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아들을 키운 것들이 생각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유, 없는 살림에 제가 아주 애를 곱게 키웠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나네요. 아, 네. 이해합니다. 뭐 사돈어른 살아온 세월이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대단하셔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상희가 알아서 잘해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예민한 성격이라 빨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섬유유연제도 쓰지 말아야 할 텐데 밥도 그렇고 뭐 상희가 잘할 수 있겠죠? 에휴, 제가 정말 인호 하나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사돈어른? 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자식들 독립하는 시점에 잘 보내주는 것도 부모 된 도리라고 생각은 들어서요. 안기한 자식 있겠습니까? 독립이라니 말만 들어도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상이니까 제가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해요.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부모님도 낯빛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과도한 아들 사랑인 것 같아 불편했고요. 그렇게 상견례에선 어머님을 달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날이었죠. 저 역시도 곱게 자란 건 마찬가지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며 얘기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딱히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님 달래기 급급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 그런 거 같으셔.
어디 이래서 우리 상이 보낼 수나 있겠나? 어머님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데 안 그런가? 예?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지금 처음이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아마 적응되실 거예요. 그렇게 찝찝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일단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고 저도 제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곡 속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니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도 오셔서 말이죠. 아들이 팔려 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오시니 저조차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난처해 하셨어요. 한참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 김대리님 어머님 보통 아니다. 어떻게 식장에서 저렇게 울어? 신부 엄마도 괜찮은데. 너무한다. 신부가 뭐가 돼? 괜찮아요. 인호 씨를 워낙 아껴 키우셔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야, 너네 시어머니 왜 그래? 무슨 저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우는 거야? 울어도 적당히 울어야지. 너무한다 정말. 너 고생길 훤하겠어. 인호 씨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다. 무슨 결혼식에서 신랑 엄마 저렇게 우는 거 진짜 처음 봐. 애들이 지금 다 놀랬어. 너 고생 꽤나 하겠다고. 세상 안기한 자식 어디 있나? 참 유별나다 유별나. 아 그래? 그냥 좀 과하셔.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그래도 막상 보면 안 그러시니까 난 괜찮아. 조금 이따 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좀 민망했지만 이제 끝이거니 생각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배웅을 받으며 예식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제 부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후 호텔방을 체크인 하려는데 이상했죠. 분명 체크인을 마쳤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체크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게 잘못 왔나 싶었어요. 김향숙님 이름으로 체크인 하신 거 맞으시죠? 여기 방 2개 되어 있네요. 객실은 바로 옆이고요. 여기 방키 2개 있습니다. 네? 두 개라뇨? 그리고 김향숙 님이라뇨?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이름으로 체크인이 돼 있고 객실이 왜 2개야? 그게, 저 사실 엄마가 제주도에 꼭 나랑 같이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같이만 온 거야. 따로 다닐 거고. 우리 엄마 사실 뭐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여행 한번 못 다니셨거든. 제주도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와? 그것도 제주도에. 진짜 미치겠네. 이건 진짜 아니다. 엄마 안 됐잖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가 이해해줘. 남들은 효도여행이다 뭐다 보내드리는데 진짜 엄마 사정에 있어서 그래. 이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 그리고 엄마 절대 우리랑 동행하지 않을 거야. 야, 효도는 너 혼자 해. 누구 인생 망치게 할 일 있나?
내가 돌았지. 이런 머저리랑 결혼을 하다니. 됐고, 너랑 이제 끝이야. 진짜 어이없네. 내가 미쳤지 그냥. 너 같은 인간이랑 뭘 한다고. 야, 됐어. 다 엎어. 이제 진짜 붙잡지 마. 너는 끝이 없다, 인간이. 제주도 호텔방이 시모 이름으로 체크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자친구와 손절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바로 그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 공항에 갔습니다.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항으로 오자 전화기가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지만 그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온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대반전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 너 제주도니? 아니면 어디야? 지금 뉴스에 김서방이랑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제주도 아니야. 서울이야. 일단 나도 좀 놀래서 알아보고 전화할게. 걱정 마요. 난 무사하니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알아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8년 전 갯돈을 떼어먹고 수배 중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 방임을 한 거고요. 한동안 도망을 다니다 제주도에 오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 발각이 된 거죠. 본인들도 이제 잊고 있었다가 신혼여행을 계기로 발각이 된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과거를 보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임하고 달면서 모든 걸 속였다는 것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그리고 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어이가 없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그래도 끝은 정확히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니? 어떻게 현상 수배 중인 사람이 그렇게... 아니, 그리고 자기도 알면서 방임했어? 어쨌든 끝이야, 우린.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상관없고. 사랑이 과해 결국 신혼여행까지 따라오더니 모든 게 탈로 났네, 그것 때문에. 꼴 좋다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무조건 다 고소할 거야. 아, 제발, 너라도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여자 몸으로 오죽했으면 더 그렇게 했겠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미화시키지 마. 여자 몸으로 혼자 키우느라 그랬다고? 세상 한부모 가정은 그럼 다 범죄 저지르고 산다는 거니? 정신머리가 썩어도 그렇지. 그 피해자들 생각 좀 해. 하여튼 넌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너네 엄마도 범죄자면서 다 속이고 나랑 결혼시킨 거잖아. 너 말 그렇게 할래? 범죄자라니? 돈 갚으려고 했어? 왜 이래? 갚으면 범죄자 아니야. 합의할 거라고. 말 조심해. 그리고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네가 감히 이 결혼을 엎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세 가족 단란히 사셔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내가 돌았지. 아휴, 이런 개념 없는 무식한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려고 했다니. 아주 망신 개망신이다 정말. 거기서 반성 좀 해. 알겠어? 전 이 말을 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집 비용, 그리고 모든 금액을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모인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해 결국 구속 3년형을 받았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왜 이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합의 절대 못해요. 구속시켜요. 그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너 깜빵 가서 잘 살아봐. 알겠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아주 그러고 잘 살고 있었어? 천하에 벌 받을 것들 법대로 해, 법대로. 아니 윤철 엄마, 나 좀 봐줘. 나 힘들게 산 거 알잖아, 응? 그거 이해 못 해줘? 남편 없이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발 선처 좀 해주라. 나 이렇게 약한 몸으로 그 차가운 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차 싶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투가 난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항상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말이죠. 내가 너 없으면 어떡해. 엄마가 한순간에 실수는 했지만 반성은 많이 하셨을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넌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어디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안타깝고 고운 네 엄마 끼고 살라고. 괜한 여자 만나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그리고 범법은 저지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내가 빌잖아. 결혼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도로 물으냐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인 거지. 인성 쓰레기 떨칠 수 있는 기회.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겠지. 새 식구 잘 살아라.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선 호박 실을까? 아우, 정 떨어져 진짜. 너 같은 거랑 악력 끼길 천만 다행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상희야, 제발. 너 이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어? 엄마도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사냐고. 이러지 마. 너네 엄마 나오잖아. 몇 년 뒤에 그때 또 의지해. 넌 다른 여자 말고 너네 엄마만 있으면 되는 놈이니까. 알겠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 길로 모든 걸 끝을 냈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저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할 뻔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된 게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전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말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이직한 회사가 조금 더 연봉도 높고 오히려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끝을 내자 모든 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이 왔지만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철없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자친구. 참 그리고 8년 전 범죄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끼쳐요. 그동안 어머님이 숨어 다녔을 생각에도 진저리가 처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8년 전 본인이 한 일을 잊고 제주도를 올 생각을 하다니
참 무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검색대에서 걸렸지만 말이에요. 전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교훈을 되새겼어요. 사람은 평생을 배운다고 하듯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식까지 했지만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아,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됐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 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웃음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유,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간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니?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 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두 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두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두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두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